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서적 유대, 이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꼽히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혈연은 종교를 능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고급 종교들이 들어와도 다 기복신앙으로 변하는 게 우리 부모님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 또는 우리 아들 딸 이제 운세가 좋게 해달라, 무슨 문제가 없게 해달라, 이제 이런 혈연을 위하는 쪽으로 이게 다 기복을 비는 쪽으로 이제 변질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불구덩이 속에도 뛰어들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반대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의기양양한 사람에게 기를 죽이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은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했느냐, 부모에게 얼마나 이 효를 다하는 자식이냐, 이렇게 물으면은요 다들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래요. 자, 이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부모 자식 간의 이 끈끈한 유대감, 이런 것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부모는 이 현대 사회에 와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이제 서구화되고, 그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서구화가 되었어도, 그 암암리에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부도 기꺼이 기러기 부모 노릇을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자신들의 노후 자금 같은 것들도 다 헐어서 쓰고, 이 정도거든요. 그만큼 이 어른들에게 이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헌신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언제 효할 거냐, 효도를 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네들에게 따로 그 효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네들이 그 어릴 때, 특히 자랄 때 이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도 충분히 삶의 기쁨을 누렸다, 그것으로서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자녀가, 그 소중한 자녀가 이제 잘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든 안 하든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자리 잡기를 우리가 바라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모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이쁘게 굴다가도 벌써 이제 자기라는 에고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자기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에게 매달리던 애들도 한 4-5살이 되면은 자기 깜냥대로 굴려고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지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애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를 가고 이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애들은 자기 힘이 없으니까 부모가 끌면 끄는 대로 딸려와요. 딸려오는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이제 쭉쭉쭉 커서 자기 머리가 굵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그때를 우리가 사춘기 시절이라 그러는데, 특히 이제 중학생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가 피크라고 해서 김정은이가 쳐들어와도 어쩔 수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생겨날 정도로 애들이, 조금 이런 애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조금 늦은 애들은 이제 한 중3 때부터 이제 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애들은 아직 그 정확한 판단, 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 식대로 나대려고 해요. 응?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법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위험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이제 나대는 시기인데, 이때 이 자녀들의 행동은 마치 럭비공 같다 그래요. 어디로 튈지 예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이렇게 자기라는
이 애고가 생겨난 사춘기 시절에 어디로 튈지 모르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시기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느냐면 그동안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잘 이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울근불근 막 애들이 지 멋대로 해보고 싶은 힘에 이제 좌지우지 놀아나는데, 이때 그 누적된 관계 속에서 부모의 상이 나쁜 애들은 지 멋대로 튀어요. 즉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부모님이 신뢰를 자녀에게 받고 또 곱게 그 아이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런 부모의 말씀은 애들이 함부로 걷어차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춘기 시절에 다들 제멋대로 하고 싶은데, 이때 부모가 말을 했을 경우 이것을 걷어차느냐, 아니면 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부모님의 말이니까 저거를 접고 억지로 하는 수 없이라도 따라오느냐, 이것이 이제 그동안 부모와 맺었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이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 소중한 자녀가 사춘기를 맞이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 위험 속에서 자녀를 잘 붙들어내려면은 부모님이 아주 이 자녀랑 친밀한 정서적 유대, 이 끈을 잘 맺어 놓아야 이 자녀들이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붙들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평소에 부모님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구나, 아니면 비도덕적으로 탈선을 했거나 막 이렇게 자기 모습들을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노출시켰던 부모일 경우에는 자녀가 뭐 잘못했을 때 부모가 한마디 하면은 그 권위가 있겠어요? 애들이 웃긴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놓고 뭘 우리에게는 잘 하라고 하느냐고 속으로 비웃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말에 권위가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참에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귀중한 자녀를 잘 붙들어내기 위해서는 친밀한 끈이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밀한 끈에 근거해갖고 호소해서 자녀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끌어와야 된다. 또 이 친밀한 정서끈뿐만 아니라 평소 자기 관리를 잘해서 부모 말에 권위가 서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그 자기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녀라는 얘기예요. 자녀에게 부모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은 그만큼 자녀를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제 실제 상담에서 보면은 어떤 아들이 가출을 하고 막 비행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니까 부모가 저한테 와서 차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된 배경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이 부모는 어쨌든 자녀를 잘 교육시키겠다라는 일념하에 외곽에서 살다가, 목동이 상당히 교육열이 센 데예요. 학원이 많고 이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분네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목동으로 이사를 오려고 했더니 여기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네 집을 팔고 목동으로 전세로 온 거예요. 전세로 왔는데 그 사이에 막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갔고 이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렇더라도 아들이 이 공부라도 잘했으면은 이제 그걸로 보상, 억지로라도 이제 위로를 삼겠는데, 아들은 아들대로 외곽에서 있다가 목동에 왔더니 외곽에 있을 때는 공부를 그래도 잘했거든요. 근데 막상 목동에 오니까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하로 나오고. 거기에서 이 아들이 이 배겨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부모대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플 때 아들마저도 이 공부에 열중하지 않고 학원 간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뭐 PC방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모가 이해를 자기 이제 뭐 스트레스 받은 거를 이 아들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러지 않아도 자기도 적응을 못해서 힘드는데 부모가 이 부동산에 스트레스 받은 거를 가세를 시켜서 자기에게 혹되게 몰아붙이니까 이 아들이 배째라 하는 식으로 가출을 하고 탈선을 하고 비행을 하고 이 지경이 되니까 이 부모가 환장을 했다시피 해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참 이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래 당신네들이 그 집을 팔고 여기 전세로 와갖고 손해를 막대하게 본 거는 참 이게 딱하고 위로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들들은 아들대로 적응하느라고 힘든데 어쩌면 그렇게 가혹하게 해서 이런 화를 자초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을 향해서 자꾸 고개 숙이는 일뿐이 없다 그러는데 문제는 부모가 고개를 숙여도 이 애는 이미 저쪽으로 탈선이 되어서 붙들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딱한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중학생인 아들이 상당히 공부를 얘는 이제 목동에서 잘했는데 부모는 반에서 1등 하는 게 흡족지 않고 전교에서 1등 해야 된다. 딱 이걸로 아들을 푸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느 순간 부모는 나를 기계로 하느냐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나가서 중국집에 가서 배달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배달 업무를 하는데 이 부모가 이제 가슴 두근거리는 일은 그 어린애가 덩치는 있대요. 오토바이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형아들이랑 돈 모아서 오토바이를 살 궁리를 하려고 이 배달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붙들어 올 수 있느냐고 뭐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암중노색을 했지만 별다른 어떤 방안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 막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이 아들을 하루가 급한 거예요. 이 부인은 그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저도 하는 수 없이 이 부인을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제가 상담할 때마다 조금 자문을 구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자문을 구하는 대상인 철주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마치 통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어느 부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인이 지금 간이 콩알만해져 있다. 아들이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배달 업무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분도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아버지는 뭐 하길래 아들이 그 위험한 길에서 그렇게 질주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울고불고 난리냐.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다 말고 남편이 뭘 하신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철주님이라는 분이 원 세상에 이제 더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은 그 지경인데 뭐 공무를 한다고요? 아들이나 잘 관리하라 그래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소리만 낼 게 아니라 방안을 일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철주님이라는 분이 방안을 일러주는 거예요. 자, 오토바이를 타려면 라이선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인 아들은 라이선스 없이 오토바이를 타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공무원이라니까 그 세계를 잘 알 거다. 그래서 경찰서에를 찾아가서 경찰이든 형사든 부탁을 하라는 얘기요. 잘 안 들어주려고 하면은 선물이라도 갖다 주면서 어디 매복을 하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길목에서 검거를 해달라고.
자, 그러면은 이 라이선스 없이 오토바이를 타면은 검거가 된다네요. 그렇게 검거를 해서 이 경찰서에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가 그 경찰서에 가서 특히 아들이 보는 옆에서 그 경찰관을 향해서 조사관이겠죠.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 비를 하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절절매고 이렇게 빌면은 이제 그럼 조사관은 더 큰 소리 호통을 치듯이 이렇게 좀 쇼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풀어서 나오면은 이 아들은 지가 막 이제 공부로 자기를 푸시해서 그렇게 그 연맥이는 식으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 무심하기만 해 보였던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막 성적으로 갈굴 때 뒷짐지고 있어 보이던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이 고위직인데 아들 때문에 그 말단 공무원 앞에 가서 막 머리 조아리는 걸 보면은 이 속이 조금 뜨끈해지면서 뜨뜻해지면서 부모를 향해서 배타적인 마음이 다소 완화가 될 거래요. 그때 아들을 붙들어 오면은 얘도 이제 그 라이선스 없이 오토바이 타는 거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고개 숙이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을 잡도록 해보라. 응? 그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울고불고 하기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해주면서 아, 맞아. 이 상담이라는 게 스스로 개선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일러주는 아주 적극적인 상담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주 친밀한 그 관계의 끈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에 위험이 서리기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그 자기 관리를 잘해서 자녀 앞에서 실책을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